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뉴스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7,700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2013년 6월 이후로 최대 규모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때문에 신흥국 금융시장의 엑소더스가 심해졌던 때였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6.03포인트 내린 2281.58, 코스닥 지수는 3.68포인트 오른 818.86, 원달러 환율은 1.1원 상승한 112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248억 원, 기관이 5,011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735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4억 원, 개인은 45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57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 엔화가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 전략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에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 어느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온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릴 경우 다음 수순은 개성공단 재개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바이오 헬스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 관련 예산을 3조 6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 성장과 관련해 한층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와 인체 세포 활용 재생 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 헬스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하면서 바이오 업계,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연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결정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첨단 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파미쉘, 녹십자쉘, 마크로젠, 차바이오텍 등입니다. 경실련이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주장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7.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암세포만 골라서 소량의 독성 물질을 부착하는 2세대 ADC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9.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창산업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페스 신소재 전기차 배터리 방열 접착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매출 신장이 기대되면서 8.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비용 증가 등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하락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 여파, 디램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기인하고 있지만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데도 모바일 등 일부 수요 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4분기에는 예년의 경우에 반도체 실적이 급증한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하는 기고문을 실은 현직 고위관리의 신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행정부 강요들이 잇따라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론도 미국 내에서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볼모로 한 공화당 지지 호소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요즘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정책적 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국 미국은 생산을 담당하고 이머징 국가들이 소비를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 변화를 꾀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무역 전쟁 상대국, 또 주변 국가들은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홀로 호황은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테고 또 미국 제품을 소비해줘야 될 신흥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다면 무역전쟁 부메랑은 결국 미국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 여기에다가 결국 이 무역전쟁의 부메랑은 미국 쪽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세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의 과정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주가 하락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9월 7일 금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